안녕하세요. 스킬스의 기술적 분석 네 번째 강의 리테스트를 활용한 안전한 거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스트를 활용한 안전한 거래. 리테스트란 무엇인가? 리테스트를 이용한 거래 방법, 리테스트를 이용한 거래 예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테스트란 무엇인가? 가격의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등을 돌파한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10번 중 한 7, 8번 정도는 그 돌파되었던 가격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다시 찾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움직임을 리테스트라고 하죠. 네, 이 리테스트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진입 시점 찾을 때 최대한 손실이 작은 유리한 구간에서 거래하기 위함이고, 예를 들면 가격의 지지선입니다. 가격이 위에 있다가 이 지지선을 돌파한 다음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바로 매도 잡는 것보단 최대한 조정이 왔을 때, 이 지지선과 가까이 왔을 때 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 시점에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게 훨씬 손절이 짧고 수익이 큰 유리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중요한 거래 포인트가 되는 구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돌파가 진짜 돌파인지 거짓 돌파인지 확인을 하는 개념이죠. 확인 매매의 개념. 그래서 리테스트 동작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확인 매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위에서 놀다가 이 지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이 리테스트 동작을 확인하고 거래를 해주는 것이 확인 매매인 거죠. 만약에 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바로 다시 이 돌파한 지지선 위로 다시 바로 올라가는 이 페이크 동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돌파, 리테스트, 컨퍼메이션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공식과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리테스트는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리테스트를 이용한 거래 방법, 거의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 돌파하는 캔들, 브레이크아웃이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지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피보나치 선이 될 수도 있고, 추세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지 저항의 개념을 할 수 있는 모든 거래의 기준, 이 돌파되는 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아웃이 확인됐다면 다시 그 가격,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을 찾는 동작, 이게 이제 리테스트하는 동작이죠. 리테스트하는 동작을 하는 캔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최초 돌파되는 방향으로 완성되는 캔들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컨펌 캔들이죠. 컨퍼메이션 캔들.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 방향으로 거래에 진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컨퍼메이션. 이 완성 캔들로 가지고 이거를 세 가지 동작을 항상 확인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돌파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 이 저항선이 기준선인 거죠. 1번에서 돌파, 2번에서 리테스트, 3번에서 컨퍼메이션 확인하고 매수. 자, 박스권 하단 돌파. 이거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선이죠. 1번 돌파, 2번 리테스트, 3번 컨퍼메이션 매도. 자, 이제 추세선 같은 경우입니다. 상승 추세를 돌파, 1번 돌파, 리테스트, 컨퍼메이션 여기서 매도. 하락 추세를 상승 돌파하는 경우,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컨퍼메이션 여기서 매수. 그림상으로 봐서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를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캔들들이 어떻게 나오고 동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눈에 익혀놔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이 리테스트 동작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트 움직이면서 확인 가능하고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리테스트가 내가 원하는 지지까지 안 올 때, 안 오고 그냥 가버릴 때, 이렇게 돌파를 하고 한 요 정도까지 오고 가버리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거래를 못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도 않고, 또 굳이 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주지 않고 가는 경우는 보내줘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파운드 달러 4시간 차트로 리테스트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지지 저항선을 메인으로 분석해 두고, 이 지지 저항선이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가격이 첫 번째 구역으로 들어오고 나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항선이죠. 가격이 밑에 있을 때 입장에서 보면 저항선이 돌파되고 나서 바로 매수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저항선을 찾을 때 여기 잘 보면 이제 인걸핑 캔들 패턴이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컨퍼메이션 캔들이죠. 확인을 하고 구역 상단까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뭐 저점과 저점을 이용하는 상승 추세선입니다. 상승 추세선을 이 캔들이 지금 하락 돌파한 거죠. 하락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 포지션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추세선을 한 번 더 찾는 리테스트 동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방향으로 가는 컨퍼메이션 캔들까지 확인한 후에 매도 거래 진입하는 거죠. 자, 또 여기도 이 모든 부분에서 차트 모든 부분에서 리테스트 동작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 지지 저항선 돌파 리테스트 컨퍼메이션 캔들 매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 여기도 자 1번 구역에서 가격이 2번 구역으로 이 돌파 캔들이 정확하지 않긴 해서 애매하긴 한데 개념상으로 보면 돌파 리테스트 컨퍼메이션 캔들 매수. 그렇죠? 이해되시죠? 뭐 복잡한 개념들은 아니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눈에 익히고 또 여러가지 힌트들과 교차 점검을 통해서 좋은 거래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유로달러 4시간 차트인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이 자료 만든 게 제가 지금 도담대에서 소개를 하려고 강의는 새로 하고 있지만 이 자료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아마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 정도 차트가 될 거예요. 유로달러 실제로 여기서 거래를 잘 했던 차트입니다. 거래를 잘 해서 제가 이걸 예제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집해 놓은 차트인데 지금 보면 1번 기준이 수평 지지저항입니다. 그리고 2번 기준이 하락 채널입니다. 그 이전의 차트는 없지만 실제 하락 채널입니다. 그리고 3번의 기준이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힌트가 겹치는 구간에서 브레이크아웃, 테스트, 컨퍼메이션 캔들이 나왔고 여기서 매수로 진입해서 아주 성공적인 거래를 했던 차트입니다. 실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차트에서 제 기억에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차트를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던 차트고 기억이 날 거는 같아요. 2013년 뒤고 2019년이나 1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때 힌트가 아주 명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겹쳐가지고 거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붙였겠네요. 그냥 현재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죠. 지금 최근에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와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가지고 아주 이 채널선을 아주 잘 지켜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 음, 여기서 이평선을 꺼내봐도 이평선을 아주 잘 존중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60일, 120일 선일 겁니다. 약간씩 침범하는 모양이 보이긴 하는데 240일까지 있었거든요. 음, 여기서 약간 뚫릴 기미가 약간 보였었는데 어쨌든 음, 중기 장기 입평이 간격들이 기울기나 간격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추세가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될 거라는 신호는 아직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죠. 고 이때 리테스트를 한번 찾아본다면 음, 크게 보면 뭐 이런 것도 리테스트긴 한데 이거는 사실 4시간 차트라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약간은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하는 거래 방법은 뒤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캔들 패턴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큰 차트에서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 레벨들을 체크를 해두고 디테일하게 신호를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낮은 시간대 차트로 가서 거래 신호를 찾습니다. 골드를 한번 볼까요? 골드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저런 리테스트 동작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쓰여지니까 한번 볼까요? 골드도 제가 여기 1618 이 지점에서 2주 전에 매수 신호를 잡아가지고 거래를 뭐 해주긴 해줬는데 이때는 이 채널 관점도 있었지만 음, 여기 ABC, X ABC 끝부분이라고 판단했고 여기서 최소한 ABC 정도는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해서 요 매물대까지 요 지지 저항 라인까지를 상승을 보고 여기서 매수 진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임펄스로도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버렸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 여기가 지금 4번 파도로 보고 있고 플랫 형태보다 약간 더 길게 빠지면서 뭐 또는 파동이 나왔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리테스트를 보려고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한 시간 차트로 갔을까요? 제가 한 시간 차트로 가서 깨끗한 차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한 시간 차트로 가서 구역을 한번 지금 나눠보죠. 4시간에서 먼저 이게 이제 심리적 지지 저항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가능하면 1660에서 1690 같으면 이제 대략 한 300픽 정도 300픽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면 1690에서 300픽을 하면 1720이죠. 1720 여기는 살짝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네요. 1725 절반 정도 되는 1695 자, 이 정도에서 메이저 지지장선을 찾아주고 1시간으로 가서 이 구역들을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 자, 여기는 1710 그리고 여기도 한 절반 정도 1675 1680 네, 이렇게 구역을 나눴다고 치면 자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돌파 캔들이 이게 돌파 캔들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리테스트 캔들이 되고 얘가 컨퍼메이션 캔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레벨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추세 방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구역을 거래하는 것도 이 구역도 지금 꽤나 한 200틱 정도는 되거든요. 자, 돌파 캔들이 나왔죠. 돌파 캔들 테스트 캔들입니다. 테스트 캔들 컨퍼메이션 캔들 예수 스탑로스는 전저점 타겟 프로핏은 1차 마이너선 아니면 2차 메이저 선까지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확인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또 여기도 리테스트 나오네요. 우리가 지지저항 구역을 나눴으면 여기가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리테스트가 나오죠. 마지막에 요 캔들이 컨퍼메이션 캔들입니다. 컨퍼메이션 캔들 확인하고 나서 매수 1차 마이너, 2차 메이저 구역안까지, 그리고 이 리테스트가 끝난 요 밑에 스타무스 요즘에 손익비 1대4, 4이 정도 되는 좋은 거래가 나옵니다. 반대의 경우, 현재의 경우죠. 현재 경우. 자, 이 구역이 지금 돌파됐습니다. 돌파됐다고 해서 바로 매도 진입하진 않죠. 만약에 매도 진입한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이 테스트를 확인하고 컨퍼메이션 캔들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매도 거래.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개념이 리테스트 동작입니다. 네, 리테스트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